안녕하세요. 노마드 크리에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텐서플로우 월드 2019 행사의 그 키노트의 중요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행사들에서 많이 키노트에 보면은 핵심 내용들을 다 요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뭐 동시통역사도 아니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영어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한국말로 이제 우리말로 이제 바꿔주는 게 제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그런 거를 좀 더 제가 주관적으로 해석해갖고, 여러분들께 또 이제, 설명드리고, 제 의견을 얘기해 주는 거, 큐레이터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번역하는 통역사가 아니고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에, 이런 중요한 행사에 키노트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트렌드를 보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번에 키노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그리고 현재도 그렇고요. 자연어 처리 부분에서 굉장히 그 머신러닝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활용될 거라고 보입니다. 실제로도 이것들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생활의 많은 부분을 개선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뭘 할 거냐라고 하는데, 전에 이미지 처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하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융합해갖고 그런 서비스들을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듣는 사람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거지, 뭐 텐서플로우의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 텐서플로우 자체의 랭귀지를 연구하고 라이브러리를 연구하기 위한 사람은 한 10%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들으면서 앞으로 트렌드가 이렇게 되고 이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집중하고 있고 이런데 사업 기회가 많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우리가 텍스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랭귀지를 이제 언어를 이제 언더스탠딩 하는 거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만큼 많은 니즈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자연어 처리라고 하죠.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어 처리 부분에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최근 몇 년 사이,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는데, 그중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구글에서도 이제 많이 여기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고, 구글뿐만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자연어 처리, 언어를 처리하는데 이제 관심을 갖고 있죠. 특히나 이제 구글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2017년에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걸 이용해 갖고, 이제 언어의 배치 같은 것들을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걸 이제 토큰으로 만들고, 그걸 인덱스로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많은 성과를 얻기 시작했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여기서 많은 발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고, 구글이 자신 있게 내놓은 작년에 이제 연말쯤에 이제 내놓은 거가 있죠. BERT. 제가 이 약자를 이렇게 발음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보통 BERT라고 이 사람도 이렇게 읽고 있어요. 뭐, 특히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하다 보면 약자들이 되게 많아요. 뭐,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도 있고, 그 다음에, GAN 같은 것도 있죠.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은 GAN이라고 읽고, 어떤 사람은 GAN이라고 읽는데, 어쨌든 뭐, 여기서 이분도 이제 얘기할 때 그냥 BERT라고 편하게 얘기하는데, 긴 용어의 약자요. Bidirectional Encoding Representation from Transformer for Language. 이렇게 뭐, 긴 얘기인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단어들을 이렇게 여러 개 쪼개요. 단어들을 쪼개갖고, 이제 문장들을 쪼개갖고, 이렇게 토큰 형태로 이제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인덱스를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타입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걸 길이를, 유효 길이라든지 뭐 이런 걸 설정해갖고, 한쪽 방향으로만 더해가는 게 아니고, 이제 두 방향이라는 거죠. 두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훨씬 복잡해지는 거죠.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버트의 구조가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했던 요즘도 가끔 하죠. 뭐 오락 시간에 하지만은 단어들이라든지 어떤 철자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카드라든지 아니면 블럭 같은 걸 나열해 두고 이걸 섞어 갖고 문장을 만들죠. 그러면 이렇게 이걸 앞에 뒀다 이게 저 뒤에 뒀다 막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문장을 만들어 보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의 조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잘 배열해갖고 정확한 값을 내느냐, 뭐 이런 거의 방법론이죠. 지금 이제 이 구글에서 낸 이 버츠 방법론은 이제 사실 작년에 이제 소스 코드까지 공개됐어요. 아주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 인더스트리 자체를 이끌어가겠다는 구글의 자신감과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엄청난 이제 에코시스템과 거기에 또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묻어 있는 거죠. 이런 예를 듭니다. 이제 뭐냐면은 마스크드 워드스라고 해갖고 이제 중간중간에 비워두고 여기 어떤 말이 들어갈까 이런 거를 이제 추측해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막 섞어가면서 쓰다가 결국은 이런 이제 오리지널 워드를 이제 오리지널 문장들을 이제 이용해갖고 이제 중간중간에 비워두고 거기서 어떻게 이게 가장 적절한 말을 만들어내는가라는 거를 이제 해나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하는데 먼저 이 머신러닝이라는 게 이제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전처리라고 이제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프리트레이닝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미리 이제 그 슈퍼바이즈 된 텍스트들을 갖고 던져주면서 결과값을 이제 알려주면서 이제 그걸 갖고 트레이닝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데이터를 이용해 갖고 굉장히 정교하게 튜닝을 해 나간다.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전처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양방향으로 본다고 했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조합들로서 여러 가지 조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처리하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죠. 사실 이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최근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자연어 처리는 여기서도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1950년도 뭐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은 앨런 튜링이 이제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라고 하는 그 저서를 이용해서 이런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자연어 처리는 계속 이용되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이용한 구글의 어시스턴트죠. 구글 비서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를 불렀고 텍스트를 보내 이렇게 말로도 하거나 어디 뭐 주소를 찾아본다라든지 이런 것들. 뭐 애플 같은 경우에 시리가 있죠. 시리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뭐 말로만 하면 Hey Siri 하고 그다음에 Hey Siri 하고 그 엄마한테 전화해줘 뭐 이런 듯이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날씨는 어때 뭐 그 다음에 아마존의 알렉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어 처리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온 건 아닙니다. 예전에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거는 그만큼 그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기존에는 뭐 예를 들어서 표범이라든지 문자를 핸드라이팅을 인식하는 게 기존에는 26%의 에러율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간의 5%보다 더 낮은 3% 이하의 오류율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자연어 처리에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버츠에 대한 소스 코드까지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라이브러리를 썼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굉장히 복잡한 우리가 그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해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와 함수들을 이제 제공해주고 있어요. 물론 텐서플로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텐서플로우 자랑을 하죠. 그 다음에 4,600만 우리나라의 인구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4,600만 정도의 다운로드를 했고 앞으로 더 다운로드를 많이 하겠죠. 버츠도 이제 텐서플로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갖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해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버츠라든지 텐서플로우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고문에 대해서 이제 보고 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구글 렌즈라는 걸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구글 렌즈를 아시나요? 구글 렌즈 참 써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어 처리라든지 영상 처리 인식 기술을 이용해갖고 지금처럼 중국어의 이런 어떤 티켓을 딱 보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위에 보면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죠. 문자를 인식해서 영상 인식을 해갖고 그거를 우리가 번역을 해갖고 자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보이는 물건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의 가격이라든지 상품 정보를 보여준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기반이 되는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는 대표적인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버츠라든지 아니면 이제 머신러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 번역 같은 경우도 기존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외국에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구글 번역을 돌려서 이제 한국 그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우리 산출을 만들게 되면 구글의 번역을 돌린 것이 이제 바로 눈에 띄거든요. 구글 트랜스레이트를 쓴 게 바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발전했어요. 거다가 요즘에는 이제 음성으로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여기에서 음성 인식을 눌러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하고 굿모닝 하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계속 써지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뭐 최근에는 이제 TTS 같은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제 강의를 했을 때 텍스트 스피치를 쓰지 못하게 유데미 같은 온라인 강의에서는 텍스트 스피치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텍스트 스피치가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은 계속 듣다 보면 어색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클라우드 텍스트 스피치라고 해갖고 구글에서 이제 또 선보이고 있는데 머신러닝 기반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보면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자, 여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100개국 이상의 언어들에 대해서 그만큼 구글이 그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거죠. 사실 이거는 어떤 버트라든지 라이브러리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 언어에 대한 그 언어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반이 다 돼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갖고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 지금 TTS의 클라우드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원어민 수준으로 거의 발음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머신러닝, 특히 BERT 자연어 처리, 자연어 처리가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를 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이 뭔지를 배워서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겠다. 그러면 이제 연봉도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하실 분도 있지만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오토ML이라는 걸 또 얘기하고 있어요. Automated Machine Learning이라고 있거든요. Learning to Learn. 여기서 잠깐 저 역시 그런 기대를 했어요.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앞으로 뜨는 거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1990년대 중반에는 그 오라클이라든지 사이베이스라든지 SQL 서버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떴었거든요. 그래서 DBA 하면은 연봉도 많이 받는다. 최근에는 이제 머신러닝을 하면은 이제 고부가에 우리가 연봉도 많이 받거나 돈을 많이 받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저 역시 잠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머신러닝이 보통 일반적인 사무 업무의 일들, 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도 뺏어가고, 아까 자연어 처리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제 기자 같은 것들도 이제 단순한 기자들은 이미 신문사에서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데, 머신러닝으로 이미 대체됐어요. 근데 앞으로는 좀 더 발전돼서 작곡 같은 것도, 아니면 시인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이런 휴리스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업종조차도 이제 업을 잃고 가는데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 분야의 엔지니어는 굉장히 유망하겠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글에서 이번에 오토ML이라는 걸 합니다. 오토ML이 뭐냐? 자, 바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해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를 산수, 컴퓨테이션 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덧셈 뺄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머신러닝 엑스퍼트들이 전문가들이 필요하죠. 이거는 CNN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아. 이거는 겐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아.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을 아는 전문가들이 이걸 갖고 이렇게 해볼까? 아니면 이거를 갖고 우리가 기존에 제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접해보고 텐서플로우 접해보면 이해하시겠지만 에폭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튜닝을 하면서 이제 최적화를 하는 데에 따라 갖고 모델의 정확도가 높아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의 힘이 필요한 거죠. 당분간 이런 전문가들이 굉장히 대우받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어떻게 변화시키냐 하면은 바로 또 머신러닝을 이용해 갖고
데이터와 컴퓨테이션만 하게 되면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답을 넣는. 쉽게 얘기해서 사람 필요 없다라는 거죠. 사람 필요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컴퓨테이션은 누가 하느냐? 컴퓨테이션은 바로 텐서플로우 같은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래프를 이제 나타냅니다. 이제 뭐냐면은 2017년, 2018년도에 오토 ML, 그 오토메이티드 머신 러닝을 이용해서 직접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랑 엑스퍼트가 하는 거를 비교해 보면 그 지금 현재의 기술로도 오토 ML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결과를 내고 있다라고 해요. 물론 앞으로는 이제 더 하겠죠. 그 다음에 특히나 랭귀지 트랜슬레이션 하는 경우에서 오토 ML이 더해요. 왜냐하면 이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reinforcement training이라고 강화학습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계속 이걸 반복하면서 이제 조금씩 티칭해가면서 발전해가는 것들이 이제 아까도 버치 같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조합을 갖고 있을 때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걸 자동화해갖고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진다. 그다음에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거. 실제로 뭐 76개의 쟁쟁한 팀들이 이제 해서 경쟁을 했는데 오토ML이 2등을 했다고 그래요. 뭐 지금은 2등 했지만 앞으로는 독보적인 1등을 할 시대가 오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모델들이 복잡해지고 그럼 레이어들이 복잡해지고 그 관계들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거를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지금도 많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해갖고 케라스 같은 것들 하이 레벨의 랭귀지를 이용해갖고 API를 이용해서 많이 우리가 편해졌지만 사람이 엑스퍼트가 하는 것보다 오토ML이 실제로 그 자체 그 머신러닝 하는 과정 자체를 그 자동화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발전해 갈 거다. 그럼 우리는 뭐 해먹고 살 거냐?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자연어 처리를 한다든지 아까 뭐 시리도 있고 그다음에 렌즈도 있고 구글 렌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비즈니스를 만들어야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오토메이션을 해준다. 이제 뭐 최근 10년 사이에 보면은 은행이라는 것도 이제 자동화를 거슬릴 수 없잖아요. 은행뿐만 아니고 모든 업종이 다 그렇습니다. 프로그래머도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 뭐 보신 것처럼 ML 엑스퍼트조차도 이렇게 오토메이티드 된 머신러닝으로 이제 대체가 될 거다 하고 있으니까 우린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갖고 어떤 비즈니스와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그 친해질 필요가 있죠. 텐서플로우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텐서플로우뿐만 아니고 머신러닝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결론을 내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중요한 얘기 같아요.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와 머신러닝, 뭐 사실은 머신러닝 큰 범주는 머신러닝이죠. 이 우리의 인류의 챌린지를 이제 큰 챌린지들을 이제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은 우리는 머신러닝과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 갖고 어떤 것들을 우리의 챌린지들을 어떤 생활을 어떻게 그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런 분야를 찾아내 갖고 그런 사업을 하든지 그런 어떤 솔루션을 만들라든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 키노트 앞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정말 여기 그 핵심적인 내용들 엑기스로 요약을 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세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세션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 그 부분은 물론 저 개인적으로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분야에 대해서 유용할 것 같은 그 세션에 대해서 또 요약을 해갖고 여러분들께 제 의견도 포함해서 큐레이션을 해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계속 머신러닝과 그 딥러닝의 강의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만들어서 이미 공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 크리에이플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들을 한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호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